네, 지난달 국내 증시가 폭락한 가운데서도 3조 원을 순매수하면서 이제 코스피의 구원투수 역할을 한 연기금이 9월 달에도 역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매수 행보를 놓고 증시 버팀목 역할은 물론이고 수익까지 두 마리 토끼를 네. 잡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기금이 지난 8월 초에 급락했잖아요. 네. 급락했을 때 상당한 물량을 갖다 스스로 담았기 때문에 연기금이 최근에 상승세에 맞물려 가지고 증시의 버팀목, 안전판 역할을 했고 이와 함께 수익들 거뒀다. 따라서 두 마리를 토끼를 잡았다라는 게 지금 증시 상황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현재 그 11일 그 거래소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오늘 11일까지 그 연기금이 그 매수한 금액은 3조 4,767억이고요. 특히 지난 8월 달에 5일과 6일 날 급락했지 않습니까? 이때 이틀간에 걸쳐서 약 8,900원을 순매수했었어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8월 초에 그 외국인들이 쏟아붓는 대량 그 물량을 갖다가 다 받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네.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2,000선 아래로 하락을 하자 역시 그 저가 매수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9월 들어서 증시가 상승하니까 결국에는 이때 산 매수 물량들이 결국에 평가액이 발생되면서 상당한 짭짤한 수익을 거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처럼 시원하게 유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최근 시장에서의 수급 주도권을 이제 기관 그 가운데서도 이제 연기금이 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이 연기금의 매수 행보는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연기금의 수급 자체가 지속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8월 1일서부터 9월 현재까지 지금 연기금이 매수한 금액 자체가 4조 1,500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외국인들이 그 사이에 동기간 동안에 연기금이 매수할 동안에 매도한 금액은 8월 달에 주로 많이 매도했다 그랬으니까 2조 8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은 계속해서 쓸어 담겠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한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기억하실 겁니다. 가바닥, 진바닥, 네네. 그리고 상승. 그 개념들이 계속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연기금도 똑같이 제 말 패턴에 따라서 매매를 해주고 있다. 우연치 않게 이런 개념이고 연기금들이 6월 달에 1조 5천억 매수한 것을 보면 앞으로도 향후 지수가 하락을 한다거나 조정을 받더라도 연기금은 계속 방어의 어떤 수호신 역할을 우리 증시에 해줄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주가 반등으로 쏠쏠한 수익을 거둔 연기금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지금 연기금 순매수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가장 많이 담았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현대중공업, 경기순환주가 다수를 차지했는데 사실 이 종목들은 상반기에는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먼저 이제 경기 순환주가 뭐냐고 말씀을 드리면 네네. 결국에는 경기 그 활동가 상당히 상황이 높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따라서 보통 경기가 좋을 경우에는 이들 회사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가 네.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연기금이 이번 달 들어서 대표적인 그 경기 순환주인 삼성전자 그리고 포스코, 현대중공업을 매수했는데요. 첫 번째 이유로는 결국에는 경기 회복 기대감에 이런 주식을 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글로벌 경기의 그 둔화 우려감에 의해서 이들 종목들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글로벌적으로 경기의 그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네.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들 기업들의 그 분기 실적이 상당히 바닥을 찍고 4분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라고 개선되는 그런 그 전망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폭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는 이들 종목들은 상당히 업종별로도 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그 빅사이클이 현재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이 있고 철강주 같은 경우는 중국이 현재 그 지급 준비를 인하했고요. 그다음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가 지금 기대되고 있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고부가 LNG선에 지금 수주가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이들 업종의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을 대표하는 주식들을 연기금 매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좀 전에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에 연기금이 이제 경기 순환주를 매수한 게 이제 경기 회복 신호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나올 시점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르지 않나. 이 OX로 치면은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단전하기 이르고요. 지금 현재 상태를 정확히 얘기하면 태풍이 막 불어져서 초가집이 이제
그 쓰러질 만한 시점에서 연기금이 겨우 받치고 네네.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경기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시스템이 안정이 돼야지 돼요. 그 시스템이라는 건 지금 현재 반기업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고 정치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됩니다. 오죽했으면 박용만 회장이 경제 버려진 자식 같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지금 시점입니다. 지금 아주 중차대한 시점에 왔는데 정치권들이 아직 이 심각성에 대해서 아직 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용명 회장의 말을 한 3분의 1만이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경기 회복의 시그널이 나타나려면은 우리나라 수출이 일단 회복이 돼야 돼요. 아직 그렇죠. 수출 회복됐다는 얘기 없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이 아직 수출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몇 개월 동안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여기서 수출이 좀 회복이 된다라는 시그널이 좀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달지 않고 경기 회복 시는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속시원히 얘기하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연기금 러브콜의 관련주들 주가 상승률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조선화학 철강, 그러니까 조화철 가운데 앞으로 또 추가 상승이 가장 기대되는 sek터 두 분의 의견을 확인해 볼게요. 올려주세요. 조선화학 철강 중에 두 분 다 조선이 앞으로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LNG 운반선 발주 네. 증가에 힘입어 가지고요. 주요 그 조선주들의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최근에 그 조선주들이 상당히 주가 상승세가 지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의 조선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해 가지고 한 달 동안 약 20%에 넘는 그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즉 LNG선 그 수주 호조가 이 조선주들의 그 주가 상승의 그런 걸 뒷받침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올해 LNG선을 11척을 좀 수주했고요.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과 대우조선해양도 각각 10척과 7척을 했거든요. 이렇게 LNG선의 그 수주가 늘어난 이유는 결국에는 미국의 LNG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네. 올해 상반기에 미국의 LNG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58%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환경 규제 특수와 맞물려 가지고 LNG 발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연말까지 수주 기대감을 바탕으로 조선주의 그 주가 상승은 상당히 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우 대표님도 조선주가 추가 상승이 가장 기대된다. 네, 맞습니다. 일단 조선주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나머지 철강주다라든가 유화주들을 잠깐만 설명을 예. 드릴게요.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포스코 같은 경우가 4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현대제철도 물론 7만 2천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 반토막이 났었고요. 다 그런 시점에서 조금씩들 반전을 시도를 했고 또 화학주들 같은 경우 경기 회복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고 철강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개념에 대한 호재성 재료를 받아서 일단 반등은 줬는데 이 흐름들을 봐서는 철강주가 주도주가 되기는 조금 힘들어 보였어요. 그다음에 정유주들도 마찬가지, 화학주들도 마찬가지인데 롯데케미칼을 비롯해서 뭐 반토막 난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저점을 찍어놓고 반등은 줬는데 이것이 지속 상승한다는 논리를 펴지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네. 정유주 중에서 꼭 본다 그러면 S-오일 같은 경우가 그나마 주도주가 좀 될 수 있겠고요. 조선주 중에서 이제 돌아가 보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중에 진짜로 대장주를 보려면 현대중공업을 보셔야 됩니다. 현대중공업이 최근 들어서 그 30만 원 선 전후에서 저점을 찍어놓고 지금 36만 원 네. 이렇게 올라왔는데 한 20% 정도 올라왔어요. 네. 요것이 완전 바닥을 찍고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부터는 이제 조정을 거쳐가면서도 앞으로 40만 원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조선주 중에서도 꼭 본다면 현대중공업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이슈 살펴봤고요. 앞서 두 분의 의견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